내용 이해가지?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암산해도 되지? 그렇죠? 바로 풀 수 있죠. 자, 자, 이제 아까 설명을 할 때, 아까 이거 설명했죠? 두 근이 주어지면 바깥범위, 사이범위. 그렇지? 그 다음 이제 2차 부등식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2차 부등식은 여기 있는 표 하나면 다 끝나. 어느 책에든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이다.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개잖아. 그렇죠? 뭐 부등식이니까 다른 게 없잖아.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이 표를 만들 줄 알면 이 차부등식은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자, 그럴 때 어떻게 푸는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d가 0일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세 개로 푸는 거죠. 판별식이 뭐를 판별해? 음, 판별식이 뭐를 판별합니까? 근의 개수. 그렇죠? 근이 두 개니, 한 개니, 없니? 그걸 판별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야? 근이 두 개란 얘기죠. 판별식 d가 0이라는 얘기는 근이 하나란 얘기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근이 없다는 얘기죠.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내용이 이거잖아. 여기까지 가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뭘로 보자? y로 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2차 함수로 보자는 얘기야. 어. 자, y로 봤을 때 y가 0보다 크다잖아. 그죠?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x축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0보다 크다. x축 윗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쓰세요. 이 뜻하는. 그쵸? 그럼 x축 윗부분이 여기잖아. 이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쓰세요. 이 뜻 아니니? 그러니까 바깥 범위지. 그렇지? 그래서 근이 두 개일 때는 크다면 뭘 써주는 거야? 바깥 범위를 써주는 거죠. x는 알파보다 작다,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바깥 범위라고 하죠. 등호가 있으면 등호 붙여주면 되지. 그렇죠? 등호가 있으면 등호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면 요 밑에는 요 범위를 쓰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쓰라는 거지. 우리는 부등식은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함수에서도 항상 나오는 건데, 그래프가 나왔어. 그러면 y 값을 가지고 구하는 거는 최대 최소밖에 없어. 그렇지? y가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를 구하는 거는 최대 최소 문제밖에 없다. 그럼 최대 최소가 아닌 모든 문제는 다 x 값을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x 절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함수는 y가 중요한 게 아니라 x 절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0보다 작다면 요 안에 있는 범위를 써라. 그랬으니까 사이 범위를 써주면 되죠. 밑에 거는 등호 있으니까 등호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외울 때는 여러분은 간단하게 그냥 두 문장으로 외워. 바깥범위, 사이범위. 크다면 바깥범위, 작다면 사이범위. 뭐에? 두 근에, 방정식의 두 근. 두 근에 바깥범위, 사이범위.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중근일 때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얘기죠. 중근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서 푸는 거야. 그래프를. 중근이네.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접하게 그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해당 범위를 써주는 거야. 자, y가 0보다 큰 범위를 쓰라는 얘기잖아. 그럼 x축 윗부분을 쓰라는 얘기죠. 전부 x축 윗부분이잖아. 근데 0인 게 딱 하나지. 알파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0보다 크지 않니? 그렇죠? 그러니까 y가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쓰는 거니까 이거는 뭐가 돼?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수. 이렇게 써줘야지. 알파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양수라는 얘기지. 성립하는 값. 설명 이해가죠? 그렇죠? y가 양수인 범위를 쓰라는 얘기구나. y가 양수인 범위. 0일 때만 빼면 되겠네. 그치? 나머지는 다 양수네.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0도 포함되니까 그냥 모든 수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죠? 이건 알파도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0보다 작다. 그래프가 0보다 작다. x축 아래 없네? 그치? x축 아래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프를 보면서.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은 건 없는데 0인 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알파 하나만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보면서 푸는 거야. 됐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이야. 이게 항상 성립할 조건. 절대부등식. 자, y가 0보다 커. y가 0보다 커. 근데 판별식비가 0보다 작아. 그러면 x절편이 없다는 얘기잖아.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근이 없다잖아. 판별식비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근이 없다. 근이 없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 뜻 아니야?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비가 0보다 작다면 만나지 않아. 항상 성립하지. x가 어떤 값이라도 다 0보다 크잖아. 그렇지? 그래서 모든 수죠? 이렇게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모든 수죠? 그렇죠? 등호 있을 때는 판별식도 등호 붙여주면 돼. 0보다 작다는 해가 없다죠? 그렇죠?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가 없다죠? 그렇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풀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제일 먼저 뭘 본다? 제일 먼저 해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거죠? 괜찮지? 그래서 해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거야. 판별식을 먼저 보는 거야. 판별식을 먼저 보고, 근이 두 개네? 그러면 바깥범위, 사이범위. 그 다음, 근이 하나네? 그럼 그래프 그려놓고 해당 범위. 판별식비가 음수네? 근이 없네? 그러면 그래프 그려놓고 해당 범위. 보면서, 그래프 보면서.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548번은 모든 실수 X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실수 X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지? 절대부등식. 모든 실수하고 같은 의미가 뭐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명제에서는 이런 걸 전칙명제라고 하죠. 모든의 뜻. 모든의 뜻하고 같은 의미. 그게 뭐냐면 의미에 모든하고 같은 의미야. 또는 X값에 관계없이 또는 어떤 X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전칙명제라고 합니다.
전칙 명제가 쓰이면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부등식이. 그래서 전칙 명제가 쓰이면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전칙 명제의 뜻은 뭘까? 한자로 무슨 말일까? 전칙, 전칙. 무슨 뜻이야? 전칙. 전은 무슨 뜻이? 전체. 모든이니까. 모든 임의의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뜻이야? 전체를 뜻하는 거죠. 칭하는. 칭이라는 건 뜻하는, 칭하는 한자어로 전체를 뜻하는 문장. 전체를 뜻하는 문장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야. 모든이 쓰이거나 이메일가 쓰이거나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에 대해서도 이런 문장이 쓰이면 전체를 뜻하는 거구나. 전체가 다 성립해야 돼. 그러면 항등식일 때, 등식일 때는 항등식으로 풀으라는 얘기고 부등식일 때는 절대부등식으로 풀으라는 얘기야.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괜찮죠? 자, 여기는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식을 우리가 y라고 논다면 이렇게. 자,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이게 x축이면 0보다 크거나 0이어도 되거나 이 뜻 아니니? 그쵸? 위에 있거나 편점에서 만나거나 이 경우를 얘기해. 판별식으로 보면 뭡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렇죠.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언제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에 등호 있으면 등호 붙이는 거고 등호 없으면 등호 안 붙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판별식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절대부등식에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렇게 풀어란 얘기야. 등호 있으면 등호 붙여주고 괜찮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판별식이 얼마입니까? b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c a는 1이고 c는 a죠.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으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절대부등식으로 풀어야 된다. 정리하면 a제곱 1차는 여기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상수는 여기 1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괜찮지? 완전 제곱이니까 a-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죠?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근데 0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1이겠지. 답은 a는 1이다. 이렇게 들어간 얘기야. 자, 여기는 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근이 두 개네? 사이범위, 바깥범위. 근이 하나네?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푸는 거야. 보면서 해당 범위 적어주는 거야. 근이 없네?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서 푸는 거야. 이해되지? 모든이 쓰였네? 또는 이미가 쓰였네?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에 대해서도 전칙 명제가 쓰였네? 그러면 부등식은 절대부등식, 등식은 항등식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수학은 접근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딱 보면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가 딱 떠올라. 그럼 나는 그걸 푸는 문제, 아는 문제. 딱 봤는데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못 푸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산을 많이 하지 마. 우리나라 학생처럼 계산 많이 하는 학생들 없어. 그래서 계산해서 틀리진 않아. 근데 왜 틀리냐면 접근 방법을 몰라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문제를 보면서 접근 방법을 연습하는 거야. 그래 시간을 줄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거를 연습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키는 거야. 문제만 딱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딱 떠오르면 여러분은 다 푸는 거야. 계산해서 틀리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열심히 노력해도 틀려. 그건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거고, 계산. 그죠? 뭘 했습니까? 우리 절대부등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549번. 이거 아까도 했던 거죠?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인가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문제지. 551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녀오세요. 화장실, 여기서, 희망해. 나가, 나가면, 여기 아파트 뒤쪽에 화장실 있어. fx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했어? fx는 두근을 아니까 a의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 그리고 0, 마이너스 12 넣었죠? 네. 그럼 얼마입니까? a가 얼마야? 그렇게 안 오는데요? 잠시만요. 했어? 그럼 어떻게 했어? 그냥 금방 했어요. 응? 그냥 저 A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a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1이라는 보장이 없었어. 그냥 요거만 썼구나. 그치? 그리고 7 더했구나. 그래서 집어넣어야죠? 어. 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2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a네. 음. a는 1이네. 왜? 1이에요? y가 마이너스 12. a가 x가 0. 12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a가 1이잖아. 그치? 그럼 fx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죠? 음. fx 플러스 7은 7 더하면 되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플러스 7이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죠?
괜찮니? XX 2라고 마이너스 플러스죠? X는 마이너스 2라고 5죠? 크거나 같다니까 바깥범위지? 마이너스 1하고 5 바깥범위죠? 마이너스 1하고 5 아니니? 플러스 4. 뭐가 잘못됐어? 거기 x 제곱 플러스 4x 아,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인데 내가 잘못 썼구나. 아, 그럼 여기가 9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5,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2라고 마이너스 5.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1. 바깥범위 1번이지, 답은? 괜찮지? 그래프. 552번. 선생님 같으면 꼭 냅니다. 552. 그럼 너네 또 학교 또 들어가야 돼? 야졌어. 아, 우리 체육회에서 네. 뭐 집에 가? 저도 너는 기숙사 가고, 희원이는 집에 가고, 음.
들었어? 가능하면 여기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로 바꿔줘. 이게 음수면 위로 블록이잖아. 그러니까 대수로 풀지 말고 그래프로 풀어. 그래 수학을 한눈에 그래프는 시각적이잖아. 그치? 한눈에 거기 풀이 방법이 구하는 게 훨씬 쉬워. 그래프로 풀어야. 근데 위로 블록보다는 아래로 블록이 편하니까 양변에 음수 곱하면 되지.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kx 그 다음 플러스 k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얘기야? 0하고 이 사이에서 여기가 0이야. 여기가 2야. 그럼 요 사이에서 여기서부터 요거 사이에서는 여기 이걸 y라고 놓으면 이 그래프가 음수야 된다는 거잖아. 그 말 아니? 0하고 이 사이에서는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전부 다 음수야 된다.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치? x가 0에서 이 사이에서는 여기 있는 이차함수가 0보다 작다.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는구나. 0하고 이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0일 때 음수고 2일 때 음수면 가운데는 다 음수겠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야? F0일 때 음수다. F2일 때 음수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계값이에요. 경계값. 그럼 0일 때는 어떤 거니? 이런 뜻이야. 이 그래프가 0을 지나. 이렇게. 또는 2를 지나. 그러면 안 되니? 이런 얘기지. 그래프가 0이어도 되니? 아니면 2여도 되니? 이런 뜻인데 여기 잘 봐봐. 여기 있는 x는 규모가 없어. 그치? 위에 있는 이 범위에 x가 0보다 크다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0을 지나도 0보다 크면 음수잖아. 이 그래프가 2를 지나도 2보다 크면 음수잖아. 2보다 작으면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있어도 된다는 거지. 설명 이해돼? 그래서 경계값을 꼭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려오는 데가 두등식이야. 왜 틀렸느냐 보면 다 경계값에서 틀리는 거야. 계산을 몰라서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할지는 다 알아. 근데 세밀하지 못해. 그래서 경계값일 때를 안 따져줘. 그러니까 등호로 붙일까 말까 해서 틀리는 거야. 그럼 얼마나 억울해. 다 아는데. 그치? 그러니까 등호를 붙여야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따져줘야 돼. 괜찮죠? 그래서 F0이 0이어도 된다. 그럼 X가 0보다 크면 음수다. 이런 얘기죠. 그럼 F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F2죠?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8K 플러스 K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7K 넘어가면 7K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5죠? K는 7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뭐 잘못됐다? F0이면 얼마야? K-3이지? 부호를 바꿨네? K-4. K가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0이면? 맞죠? 2면 8, 마이너스 8K 플러스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K 넘어가면 7K, 그 다음에 5, 그쵸? K는 7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공통 범위는 이거겠네?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지. 지금 뭐가 잘못됐다? 마이너스 3을 넘기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는 7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지? 이렇게. 됐죠? 자, 뭐가 중요하다? 그래프. 경계값. 틀리면 경계값에서 틀린다. 그리고 항상 그래프로 풀려고 애를 써줘야 돼. 그래야지 수학을 한눈에 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쉬워. 이제 2차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숙제는 알죠? 아까 했던 거 여러 가지 방정식 뒤쪽 501번부터 끝까지 30문제 안 되죠? 20몇 문제지? 26문제?